정말로 안철수 제자의 과잉 충성인 걸까요? 폭탄 발언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이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차분히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당시 국민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하는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포기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시 국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누구 지시로 하셨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있습니다. 더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위원장님, 네. 먼저 그 논란의 당사자 이유미 씨는 지금 빠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뭐 당연히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가짜 뉴스의 어떤 그 생산지였는데, 사실 뭐 지난 대선이 그 어떤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어떤 이 불법 취업 문제 의혹 관련해서 사실 의혹이 큰 상황이고, 또 뭐 여론조사도 사실 그때는 안 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당이 사실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국민 선택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된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그 대선 때 보면 김대엽 사건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뭐 대선 결과까지도 바꾸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대선 때가 되면 어떤 면에서 승리에 눈멀어서 이런 어떤 대형 거짓 정보를 이제 유출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인 것인지 아니면 보다 조직적인 어떤 윗선이 있는 것인지, 이걸 지금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유미 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을 4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깜깜이 기간에 이 국민의당 대대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했었는데요. 그 문제 녹취록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그런 거-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왜요? 참 아,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이게 그거를 참, 그것까지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더 이상 뭐 예. 얘기할 수가 없네. 네, 지금 저희가 다 함께 들은 이 녹음 파일이 모두 연기였다는 소린데 사실 저 녹음 파일이 대선 나흘 전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면 어떤 때였냐면,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사실 40%가 넘는 지지율을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선두였죠. 그 다음에 2위였던 안철수 후보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락세가 굉장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 그리고 여론 조사 공표 금지 기간 속에서 사실은 그때 흉흉하게 돌았던 건 3위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홍준표 후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정가에 돌고 있었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겪어야 됐던 그런 불안감, 그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네거티브 공략에서의 결정적 한 방은 바로 깜깜이, 즉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반향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네거티브가 딱 나오면 사람들은 이 불안감이 확산이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지? 이게 크게 아마도 영향을 미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불처럼 번지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결정적 한 방을 뭔가 조작이나 혹은 공략을 하려면 그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하루 이틀 정도 투표를 남겨놓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터졌을 때도 사실은 이게 진짜일까? 라는 어떤 의혹이 많았죠. 그때 이제 파슨지 스쿨에 이제 동창생이 내가 문주영 씨 속에 들었는데 나 아버지 빼고로 여기 왔다 뭐 이런 녹취를 조작해서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저 특혜 의혹 파문이 4일 전에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시 대선 기간 휘몰아치던 아들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마! 이렇게.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 뻔히 밝혀진 사실을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하겠습니까? 언론은 또 언제까지 그것을 또 계속 받아주는 것입니까? 정치인 문재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 아들이 겪는 그런 인권의 침해나 그런 모욕 그런 부분들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되는 아들 의혹에 대해서 당시 문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 저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서 다행이다. 청와대 측의 어제 얘기네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생각보다 근데 대응을 그렇게 뭐 국민당을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서 다행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국민의당이 그렇게 말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봐서 정당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어디까지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는지 앞으로 수사가 진행돼야겠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문제나 여러 가지 협치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건 대부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더 확산하고 키우는 거는 지금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향후에 앞으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국정에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협치를 바라는 것, 국민의당이 힘이 좀 빠진 상황에서 더 대놓고 국민의당이 지금 청와대에 하고 있는 일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진짜 속력을 좀 내볼까?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폭탄 돌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도대체 이 어느 선까지 이 녹음 파일이 가짜인 걸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먼저 당사자 이유미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면면을 좀 살펴볼 텐데 저희는 안철수 광팬의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사실 벤처기업의 대표이자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이제 사제지간이 됐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주부입니다. 애 둘을 가진 주부고. 예. 그리고 아마 정치에 뜻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그 고향이 여수 출신인데 여수에서 2012년도하고 2016년도에 두 번이나 사실은 예비 후보로 해서 이제 출마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정치를 상당히 지향을 하는 뭐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적극 지원했고 지난 대선 때 사실 안철수 그때 당시 후보가 이제 좀 그 선거에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한 뭐 66일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또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냥 적극적인 지지자였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그 정말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이 흔적들이나 이런 가능성 이런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보면 과연 이게 혼자 했겠는가라는 좀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 녹음을 조작한 게 보면 아들하고 뭐 동생하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본인도 아마 지금 뭐 엄마 그 하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이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어느 상황일지 분명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이라는 데가 어떤 국면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중요한 폭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아마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과연 그럼 누가 또 알고 있었는지 그럼 또 왜 이걸 나중에 아마 이유미 씨가 좀 이거 빨리 좀 밝히자 솔직하게 했는데 그걸 왜 밝히지 못하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신 양문석 박사님.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유미 씨를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책도 냈다면서요? 안철수 전 후보 관련 책도요. 예, 뭐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을 이제 내면서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을 썼죠. 진심 캠프에서 조직 전략 네버티거
네거티브 3개가 없었다. 이 약속은 안 후보가 사퇴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지켜졌다. 이게 이제 2012년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쓴 이유미 씨가 아마도 BBK와 관련해서 김경준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대엽 사건도 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상당히 이래저래 많은 그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들이 있던 사건들인데요. 이 사건들과 이 사건을 좀 비교를 해보면 김대엽이나 김경준이라는 폭로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얼굴을 드러냈었죠. 예.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도 뭐 지적 많이 나왔던 것처럼 선거 4일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데, 이거는 뭐 네거티브 공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흑색 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발음 표현인데, 이 폭로 당사자가 직접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문이 많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많은 정치권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습니다. 고마해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저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그 많이 지적을 했었고, 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고만해가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저 내용 하나하나를 잘라서 반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것들은 말 그대로 이유미 씨가 이러한 그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그 66일이라는 책도 냈고, 그다음에 그 내용 안에 조직, 전략, 네거티브 3개도 없었다라고 했던 진실 캠프의 이야기를 2012년 진실 캠프의 이야기를 써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유미 씨가 갖고 있는 그 공신력들이 당시에 많은 언론인들에게 그다음에 정치권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측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5년 뒤에 그 국민들과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속여내는 이 과정들에 온팍 그 당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담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본인이 여러 변직을 통해서 억울하다, 위선에서 시킨 거를 그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인지했느냐가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오른쪽에 준비한 거 폭탄 돌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어쨌든 이 거짓 폭로자가 됐어요. 이유미 씨가. 근데 이 거짓 폭로를 지시한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상돈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정확히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직함은 최고위원이지만 뭐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의 인물도 지지진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인터뷰 내용만 들어보면 이유미 씨 개인의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국민의당이라는 어떤 당 속에서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했던 옛날 진신 캠프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신당부터 시작해서 궤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또 정통 호남 건너각 고문을 비롯한 정통 호남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제3의 그룹이 있고, 뭐 이런 이상돈 의원 같이 뭐 저 한나라당에서 이제 온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룹이 있다면,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물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이상돈 의원도 지난번 선거 이 기간 동안은 책임 있는 어떤 선거 캠프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유체이탈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광팬이었어가 아니라 책임을 어느 정도는 느끼는, 공감하는 속에서 발언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더 사실은 기가 막혔던 게, 저는 어저께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사과
발언입니다. 이게 보면 스스로 와서 고백을 했다. 누구한테 고백을 했죠? 자, 진상규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유미 씨가 당원인데 와갖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검찰에 출두할 것이다. 사과한다. 끝.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다음에서야 뭐 진상규명위를 뭐 연다 어쩐다 하지만 어저께 그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 먼저 한 다음에 발표를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순서도 늦었고 이 당이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이 시간 현재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거짓 폭로자인 이유미 씨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눈에 띕니다.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08년에도 스타트업에 3년간 몸담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이렇게 문을 닫고 나서 한 반년 이상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점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관계 그 부처하고 좀 잘 연구를 해서 그런 그 심리적인 그 치유 그런 것도 하나 여기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거 이렇게 참 공교롭네요. 저 이유미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만났던 화면도 있고 말이죠. 보시면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의 광팬이고 지시자로 알려진 이준서 전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청년 영입 1호입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안철수 전 후보의 최측근, 이게 지금 가장 큰 논란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유미 씨한테 이걸 지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나중에 이걸 당에 보고해서 이렇게 그 깜깜이 기간에 발표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에서만큼이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모든 게 결국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광팬, 제자,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영입한 뭐 천하의 인재라고 하면서 영입 1호로 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쨌건 이 사안에 관련돼 있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번 대선에서 2등도 아니고 3등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의 정치적 타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또 입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금 뭐 추후 입장을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이나 목소리를 빨리 국민들한테 내놓는 것이 조금이라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좀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국민의당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굉장히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게 크게 왜냐하면 보통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게 허위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건 알면서 유포한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증거를 조작해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허위 사실 유포한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당 전체 도덕성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민의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현정 의원님 당이 입장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유미 씨 주장은 이거예요. 국민의당이 기획이나 지시 다 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진실 여부는 이제 아마 검찰은 지금 수사안에서 조사를 받을 텐데 일단 이번 상황이 이제 폭로된 배경을 보면 사실 이제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이제 고발 수사를 이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파슨스 대학 학교에서 이제 했던 동료들, 그 동료들이 전부 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이 이미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들 이제 그 어떤 문준용 씨 친구들이 전혀 나는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수사가 좁혀오니까 이제 검찰의 출두를 이제 아마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유미 씨가 이제 겁이 나서 이 사실을 미리 긴급 이제 출두 전에 이제 국민의당에 와서 이제 이용주한테 실토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그 사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증거가 조작됐다는 관련해서 누구든지 당내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과연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은폐를 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아마 그 내에서도 막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사실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 사실 자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특히 이제 이 데리고 온 이 이유미 씨나 이준석 이제 이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좀 최고위원 자리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면 사실 국민의당의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그 어떤 인재, 사람을 쓰는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복잡한 정책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과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 네네. 당시에 그 문 전 의원님께서도 이 의혹을 제기할 때 좀 개인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은 없었나요?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믿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저희 당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이용주 의원이고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발표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용주 단장이나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뭐 녹취록도 있고 또 문자나 카톡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로 알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당시에 문 의원님도 이거 좀 찜찜한 제보인데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저는 뭐 공명선거 실천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 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실 이제 조금 그분을 검증을 하고 그 제보자를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 만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예. 것들이 좀 당시 이제 워낙 뭐 급박한 시기여서 선거 시간 촉박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 믿고 그렇게 한 게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내에서 이유미 씨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데 전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유미 씨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유미 씨에 대해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분은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분도 아니고 예. 그냥 이제 뭐 저 당시 선거 때 열심히 이제 자원봉사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뛰었던 분이라서 당의 뭐 주요 인사들이 이유미 씨를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 잘 모른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뭐 이유미 씨 물론 검찰 조사 받고 있긴 하지만 본인께서는 뭐 당이 지시하고 기획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그것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검찰 수사가 뭐 철저하게 돼야 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예, 뭐 이유미 씨 개인의 독단적인 일탈이다. 아직 뭐 예, 이유미 아마- 씨를 잘 몰랐다. 뭐 이렇게 취지의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책임이 안철수 전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결자 해지해야 된다. 빨리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크거든요. 안철수 전 후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시고 뭐 책도 좀 쓰시고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문제는 글쎄요, 이제 일단 진상 파악을 먼저 하고 어디서 어떻게 이게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또 윗선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됐고 왜 이것을 제대로 조작인지 몰랐는지가 정확히 밝혀진 다음에 그다음에 예. 사과 문제는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종 책임,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이 안철수 전 후보에게 있다고 보시죠?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진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건 진상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진상 파악한 다음에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문병호 연락 의원님 예. 목소리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당내 분위기 예, 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질문에는 답이 명쾌하진 않았는데 오른쪽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전 후보 지금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입장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양우석 박사님, 네. 뭐 당에도 계셨었고 뭐 지금도 계시니까 혹시 이걸 안철수 전 후보가 몰랐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알았겠냐. 그 뭐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언론에 비춰졌던 그 이 정치인으로서 비춰졌던 전 시기를 걸쳐서 봤었을 때 진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삿된 장난을 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대선 후보의 길까지 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예.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사람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영입했고 그 영입했던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글과 책을 썼던 이유미 당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밝히는 방법들이 특검을 해라. 뭐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밝히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거취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지 지금 그 국민의당의 그 일부 당직자들이나 전당직자들이 이야기하는 프레임 전환을 위한 검찰에서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재의 그 국민의당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빠져나가는 하나의 그 해법이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아주 잔수로 읽혀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으면서 말 그대로 정계 개편의 단초를 키워나가는 과정일 위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말씀하셨던 그 내용 네.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정군 실장님 네. 국민의당이 지금 어쨌든 위기를 맞았는데 특검을 고리로 이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한 말씀이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그거는 뭐 이렇게 그 당내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마치 이것도 유죄 이탈 화법 같거든요. 자기 당에서 당원이 했던 누가 했든지 간에 자기 당에서 당 선거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뭐 철저히 수사하라. 박사님 의견과 좀 비슷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아니죠. 수사는 당연한 거죠. 수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책임 있는 당 지도부로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그냥 사과드립니다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런 이 국기 문란한 일을 저질른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지 당 지도부가 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 김동철 원내대표 특검 특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겁니까? 이게 지금 왜 또 특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지 일단 검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뭐 검찰에 개입되든지 그래야 특검이지 갑작스럽게 무슨 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 4일 전에 이 내용이 그 폭로가 되고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후보부터 선대위원장까지 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고 조작된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이 그 소스를 가지고 선거에 아주 깊게 활용했던 게 국민의당입니다. 어제 폭로에 그러면 국민의당이 사실상 이 내용에 있어서 다 국민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미의 자작극이었다. 이유미 씨요. 예. 딱 잘라버리고 우리는 몰랐다. 그리고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계속 강조가 되는 이유가 이 폭로 내용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사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는 우리는 최소한 어떤 걸 감수하겠다. 뭐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페널티를 선언을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의 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방식이죠. 예, 백 변호사님 저는 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사실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자연인 신분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뭐 참고인 조사까지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의 순서는 지금 이유미 씨가 아마도 내일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고요. 이유미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유미 씨의 주장은 어쨌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제 공모관계 부분을 확인해야 될 거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어쨌건 이걸 또 그 당시에 이제 김인원 변호사 이제 부단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다는데 이 최초 지시자가 누군지가 확인이 일단 돼야겠죠. 거기까지 가다가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의 의혹 같은 게 나온다면 지금 뭐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어느 선에서 덮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미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근거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 윗선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일단 어디까지 선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처하고 있는 지금 사실상 뭐 존폐이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 정도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4일 앞두고 터졌던 이 문준용 씨 관련 이 의혹, 이 거짓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안철수 제자의 과잉 충성인 걸까요? 폭탄 발언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이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차분히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당시 국민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하는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포기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시 국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누구 지시로 하셨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있습니다. 더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위원장님, 먼저 그 논란의 당사자 이유미 씨는 지금 빠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뭐 당연히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가짜 뉴스의 어떤 그 생산지였는데, 사실 뭐 지난 대선이 그 어떤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어떤 그 불법 취업 문제 의혹 관련해서 사실 의혹이 큰 상황이고, 또 뭐 여론조사도 사실 그때는 안 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당이 사실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국민 선택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된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그 대선 때 보면 김대엽 사건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대선 결과까지도 바꾸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대선 때가 되면 어떤 면에서 승리에 눈멀어서 이런 어떤 대형 거짓 정보를 이제 유출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인 것인지 아니면 보다 조직적인 어떤 윗선이 있는 것인지, 이걸 지금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유미 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습니다. 고마해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저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느냐라고 그 많이 지적을 했었고, 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고만해가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저 내용 하나하나를 잘라서 반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것들은 말 그대로 이유미 씨가 이러한 그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그 66일이라는 책도 냈고, 그다음에 그 내용 안에 조직, 전략, 네거티브 3개도 없었다라고 했던 진실 캠프의 이야기를 2012년 진실 캠프의 이야기를 써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유미 씨가 갖고 있는 그 공신력들이 당시에 많은 언론인들에게 그다음에 정치권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측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5년 뒤에 그 국민들과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속여내는 이 과정들의 온팍
당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담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본인이 여러 변직을 통해서 억울하다, 위선에서 시킨 거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인지했느냐가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오른쪽에 준비한 거 폭탄 돌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어쨌든 이 거짓 폭로자가 됐어요. 이유미 씨가. 근데 이 거짓 폭로를 지시한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상돈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정확히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직함은 최고위원이지만 뭐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닌,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 인물도 지지층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인터뷰 내용만 들어보면 이유미 씨 개인의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국민의당이라는 어떤 당 속에서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했던 옛날 진신 캠프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신당부터 시작해서 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또 정통 지난 대선 때 사실 안철수 그때 당시 후보가 이제 좀 그 선거에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한 뭐 66일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또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냥 적극적인 지지자였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그 정말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이 흔적들이나 이런 가능성 이런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보면 과연 이게 혼자 했겠는가라는 좀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 녹음을 조작한 게 보면 아들하고 뭐 동생하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본인도 아마 지금 뭐 엄마 그 하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이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어느 상황일지 분명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이라는 데가 어떤 국면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중요한 폭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아마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과연 그럼 누가 또 알고 있었는지, 그럼 또 왜 이걸 나중에 아마 이유미 씨가 좀 이거 빨리 좀 밝히자 솔직하게 했는데 그걸 왜 밝히지 못하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신 양문석 박사님.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유미 씨를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책도 냈다면서요? 안철수 전 후보 관련 책도요. 예, 뭐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을 이제 내면서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을 썼죠. 진심 캠프에서 조직, 전략, 네거티브 3개가 없었다. 이 약속은 안 후보가 사퇴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지켜졌다. 이게 이제 2012년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쓴 이유미 씨가 아마도 BBK와 관련해서 김경준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대엽 사건도 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상당히 이래저래 많은 그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들이 있던 사건들인데요. 이 사건들과 이 사건을 좀 비교를 해보면 김대엽이나 김경준이라는 폭로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얼굴을 드러냈었죠. 예.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도 뭐 지적 많이 나왔던 것처럼 선거 4일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데, 이거는 뭐 네거티브 공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흑색 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발음 표현인데, 이 폭로 당사자가 직접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문이 많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많은 정치권에 있어서는 당시 대선을 4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깜깜이 기간에 이 국민의당 대대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했었는데요. 그 문제 녹취록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그럼- 아빠가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왜요? 참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이게 그거를 참, 그것까지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네. 네, 지금 저희가 다 함께 들은 이 녹음 파일이 모두 연기였다는 소린데 사실 저 녹음 파일이 대선 나흘 전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면 어떤 때였냐면,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사실 40%가 넘는 지지율을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선두였죠. 그 다음에 2위였던 안철수 후보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락세가 굉장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 그리고 여론 조사 공표 금지 기간 속에서 사실은 그때 흉흉하게 돌았던 건 3위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홍준표 후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정가에 돌고 있었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겪어야 됐던 그런 불안감, 그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네거티브 공략에서의 결정적 한 방은 바로 깜깜이, 즉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반향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네거티브가 딱 나오면 사람들은 이 불안감이 확산이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지? 이게 크게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불처럼 번지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결정적 한 방을 뭔가 조작이나 혹은 공략을 하려면 그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하루 이틀 정도 투표를 남겨놓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터졌을 때도 사실은 이게 진짜일까? 라는 어떤 의혹이 많았죠. 그때 이제 파슨지 스쿨의 이제 동창생이 내가 문주영 씨 속에 들었는데 나 아버지 빼고로 여기 왔다. 뭐 이런 녹취를 조작해서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저 특혜 의혹 파문이 4일 전에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시 대선 기간 휘몰아치던 아들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마! 이렇게.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 뻔히 밝혀진 사실을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하겠습니까? 언론은 또 언제까지 그것을 또 계속 받아주는 것입니까? 정치인 문재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 아들이 겪는 그런 인권의 침해나 그런 모욕 그런 부분들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되는 아들 의혹에 대해서 당시 문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 저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서 다행이다. 청와대 측의 어제 얘기네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생각보다 근데 대응을 그렇게 뭐 국민당을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서 다행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국민의당이 그렇게 말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봐서 정당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어디까지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는지 앞으로 수사가 진행돼야겠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문제나 여러 가지 협치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건 대부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더 확산하고 키우는 거는 지금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향후에 앞으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국정에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협치를 바라는 것, 국민의당이 힘이 좀 빠진 상황에서 더 대놓고 국민의당이 지금 청와대에 하고 있는 일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진짜 속력을 좀 내볼까?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폭탄 돌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도대체 이 어느 선까지 이 녹음 파일이 가짜인 걸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먼저 당사자 이유미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면면을 좀 살펴볼 텐데 저희는 안철수 광팬의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사실 벤처기업의 대표이자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이제 사제지간이 됐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주부입니다. 애 둘을 가진 주부고. 예. 그리고 아마 정치에 뜻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그 고향이 여수 출신인데 여수에서 2012년도하고 2016년도에 두 번이나 사실은 예비 후보로 해서 이제 출마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정치를 상당히 지향을 하는 뭐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적극 지원했고